아침부터 외국인 매도 공세가 상당히 거칩니다. 선물 시장으로 개장한 지 30분 안 됐는데요. 벌써 6천억가량 강도 높게 선물 시장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물 쪽에서도 팔기는 파는데 빠르게 늘지는 않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래쪽으로 방향이 좀 뚜렷하게 잡혀 있네요. 네,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주들이 최근에 악재를 계속 만나면서 급락을 하고요. 외국인 매도세 집중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T 섹터 전반으로 다 지금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 관련주들은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요. 그 안에서도 소재 섹터 일부,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등 하고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 좀 강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다시 또 태양광 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등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일부 게임주라든지 일부 플랫폼 종목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조정을 좀 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차익실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우디 빈살만이 11월 달에 국내에 이제 온다고 그러면서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이제는 네옴시티가 무엇인가 생소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지 계속 이어질 만한 모멘텀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네, 내용만 놓고 보면 일시적인 모멘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이 와서 결론적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동안 유가 강세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둔 사우디가 네옴시티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은 결론적으로 국내 건설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과 건설지들 다 마찬가지로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혜를 보냐라고 보면은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어있던 건설 경기 속에서는 뭔가 좀 호재를 찾을 수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히링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건설 지목되면서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되는 중소형 건설주들 다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중대형주 쪽에서는 현대건설 가장 좀 탑픽으로 좀 꼽을만한 것 같습니다. 흐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중소형주들은 너무 많이 강해가지고서 우리가 따라 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급등한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중소형 토목 관련주들 또 그렇고요. 중소형 좀 건설주들 이런 것들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내용은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은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제반 시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건설만 딱 수혜를 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월 달에 와봐야 좀 답이 나오는 거고요. 와서 얘기를 해봐야 또 답이 나오는 거고요. 와서 얘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언제 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금액은 워낙 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로 이어지고 수주로 이어질지 여부는 와서 해봐야지 답이 나온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그러면 어떤 뉴스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급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간밤에 하락하는 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반도체는 악재만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너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힘든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초기의 호황 이후에 그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 그때 막 이제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을 때 이후로 지금은 계속 좀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하는 모습이고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그 이후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이었던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 하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니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발 충격의 3단 콤보죠. 지금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그다음에 인텔로 이어지는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 국내 업체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이제 살리고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뭐 미국의 뭐 치포 동맹이라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또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뭔가 수혜를 줄 수 있게끔 세제 혜택도 주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 계속 건설하게끔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끔 하고 이런 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미국만을 위한 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특히 뭐 인텔만을 위한 법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기업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부분들이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고, 사실은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중국의 그 중간에 서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뭔가 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나중에 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최근 발표하고 있는 뭐 신문의 뉴스만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치포 동맹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의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뭔가 좀 실익을 취하고자 하는 뉘앙스의 중국 쪽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강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약세로 인해서 그 밑에 하부권에 있는 반도체 섹터주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덩달아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네페스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었죠. 최근에 심텍도 잘 나왔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중소형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아가는 수준을 조금 더, 그러니까 주가가 돌아가는 수준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들고 있다 보면은 같이 급락을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IT 섹터 전반에 대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죠.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이노텍도 빠졌고 삼성 전기도 막 급락했었듯이 전체적으로 IT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나온다거나 하면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뭐 삼성전자의 행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좀 더 속보가 될 수 있는 속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로만 놓고 본다라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일단은 좀 일정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어제 사면 관련된 토의가 좀 초론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특사 관련된 리스트는 오늘 내일 정도면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대비 좋은 쪽도 한번 보죠. 조선과 조선 기자재입니다.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뚜렷한 뉴스는 없던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이 부분도 뭐 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조선이 이제 중국 제치고 뭐 3개월 연속 계속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어제 조선주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고요. 장 초반에도 뭐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살짝 좀 탄력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잘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조선 기자재 업체들, 피팅 업체들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섹터주들이 다 관심이고 이쪽 섹터주들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가스도 그렇고 해외 자원 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에너지 지금 각국들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행보가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요. 뭐 조선 기자재들도 마찬가지로 조선 쪽에 뭐 연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LNG 탱커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 역시 이쪽도 또 에너지와 관련될 수도 볼 수 있겠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대부분 또 풍력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섹터들이고요. 또 그다음에 실적이 좀 바닥을 치고 조선주
수주 회복과 함께 좀 개연성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선 관련 기자재들, 뭐 관련되어 있는 부품업체들 다 강한 모습이고요. LNG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그 해당 종목들이 다 또 폭력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미국발 이슈, 그다음에 최근에 수주 이슈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영향을 받으면서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최근에 좀 주도력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요.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밤에 CPI 발표가 관건입니다. CPI가 뭐 시장 예상치대로 8.7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그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래서 그 기대감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올라왔지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어서 놓고 본다라면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면 그 뒤가 오히려 좀 편해지는 섹터주들이 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낙폭과에서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좀 저가권에서 계속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 게임주도 그런 흐름에서 좀 같이 맞춰서 조정을 좀 기회로 계속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섹터주들은 조금 관망 자세를 어제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또 미국발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의 순환매는 계속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안에서 폐배터리 관련 주들하고요. 소재 섹터 안에서는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 특히 이제 중국의 원자재를 써서 제품을 만들지 않아야지만 나중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자립도가 있는 기업들 계속 좀 선별해야 되겠고 장비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오늘 뭐 태양광 가구 뭐 이러듯이 후발주자들을 계속 좀 찾아서 도로를 좀 찾기 노력 필요하겠고 단기에 올랐다가 조정받았던 성장주 섹터주들 내에서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들 또 관심을 좀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